입선, 김영희, 세월.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15살이 간 넘은 중학교 3학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겨울밤. 해도 일찍 져서 더욱 캄캄한 밤이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맑은 유리창에 비친 아직은 어린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잊은 듯 무표정한 얼굴.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있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올랐다. 정작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돌아서서 왔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 귀중한 보물처럼 아끼고 아껴 50여 년 동안 나는 가슴속 깊이 품고 있어야 했다.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녀와 나는 특별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 늘 있었다. 3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어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공부를 곧잘해서 우리 반 반장을 맡았다. 말수가 적었던 나는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냈을 뿐 쉬는 시간에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녀와 서로 대면대면하게 바라보는 관계로 지냈다. 뿔테 안경을 끼고 항상 웃고 있는 그녀의 동그스름한 얼굴은 그녀가 성격 좋은 소녀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차분하면서 통솔력도 있고 원만하여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그녀에게서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교 3학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고 주위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았었다.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부반장도 몇 번 했지만 주로 미화부장과 서기를 맡았었다. 국어 과목을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은행 업무도 맡기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축 장려 운동을 해서 학생들에게 저금할 돈과 통장을 받아서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간 전에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오는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일을 왜 내게 맡겼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내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까? 그 일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상관없이 즐겁게 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의 종례를 기다리는 즐거운 잡담 시간에 나는 유유히 교문을 나가서 은행 직원에게 예금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교문을 양쪽에서 지키고 서 있는 규율반 학생들의 까다로운 저지도 받지 않고 교문을 나서는 것이 가끔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었다. 액수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축할 돈을 모아 은행에 입금하고 오는 일은 내게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1970년대, 그 당시 많은 집들이 무척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중학생들이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었을까? 저축 장려 운동이 한창인 때여서 저축할 돈을 부모님께 타오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나의 경우처럼 책이나 준비물을 사고 남은 몇 푼을 모아서 저축했을 것이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저축 장려 운동이 시행됐던 것 같다. 우리 집도 한참 어려웠던 시기여서 저축할 돈을 부모님께 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하셨다. 판매한 물건 값을 받지 못해서 그 당시엔 외상이 많았다. 물품 대금을 못 주게 되고 결국 부도를 맞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모든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때 그 빨간 딱지는 어린 내 눈에 마귀알몸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만지면 절대 안 돼 라고 하셔서 그 빨간 압류 딱지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 후로 부모님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10년쯤 걸렸던 것 같다.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 다행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때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동그랗고 긴 손잡이가 달린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그 가방 손잡이가 끊어졌고 나는 부모님께 가방을 새 것으로 사달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꾹 참고 들고 다니자라고 나를 타이르며 옷핀으로 끊어진 양쪽 손잡이를 꿰어 들고 다녔었다. 학교까지 걸어서 15에서 20분쯤 걸리는 거리를 그 가방을 들고 가면 가는 동안 몇 번씩 옷핀이 구부러져 풀리고 옷핀 바늘이 손바닥을 자꾸 콕콕 찔렀다. 그러면 다시 꿰어 붙여서 들고 학교에 가곤 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나는 그때의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아침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차비와 준비물을 사기 위해 말을 꺼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아침 분위기에 따라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적도 몇 번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푼돈을 모아 어렵게 저축했는데 그 돈을 한순간에 찾아 써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날 종례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을 뵐 일이 있어서 교무실로 들어갔다. 선생님 앞에는 우리 반 반장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나는 뒤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며 잠시 서 있었다. 선생님은 반장에게 수업료를 빨리 가져와라 하고 조금 큰 소리로 말했고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나도 등록금을 좀 늦게 내는 편이어서 반장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또 교무회의 때마다 각 반에서 등록금을 안 낸 학생들의 인원 비교 자료가 공개되고 선생님은 등록금을 재촉하라는 윗분의 말씀도 여러 번 있으셔서 무척 난감하셨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점잖은 분이었고 아마도 반장이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나고도 많이 늦었던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다행히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였다. 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아서 등록금과 필요한 돈을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선생님은 몇 번 더 등록금을 빨리 가져와라 하고 말했고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척 당황스러웠다. 반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교무실을 나갔다. 그 자리를 피할 새도 없이 나는 다 보고 말았다. 선생님과 반장이 어린 내 눈에 애처로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바로 선생님, 제가 반장 등록금을 꿔줄게요 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아니다, 내가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셨고 제가 한번 빌려줄게요 하고 나는 다짐하듯 말했다. 나는 내가 등록금을 반장에게 빌려주면 반장이 그런 비참한 감정을 또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빌려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부모님도 모르시는 돈이었으니.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은행에 가서 그동안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돈을 거의 다 찾아서 선생님께 반장의 등록금으로 드렸다. 그렇게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웠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반장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다. 주소를 적어서 반장네 집을 찾아 나섰다. 오금동. 그때 오금동이 어디쯤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오금동으로 가서 주소를 보이며 반장네 집을 찾아다녔다. 어둑해져서야 반장이 사는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작은 동네라서 참 다행이었다. 그때는 오금동이 작은 동네였다. 갑작스럽게 만난 반장과 나는 서로 쳐다보고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반장에게 묻고 싶었다. 내가 꿔준 등록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 그때 반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내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무것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황한 나는 반장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했다. 반장의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얼마나 편찮으셨을까. 반장의 복잡했을 마음과 그 슬픔이 헤아려졌다. 나를 보고 개면쩍게 웃고 있는 반장의 얼굴에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서로 어린 나이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잇고 서 있었다. 그렇게 반장을 잠시 만나고 나는 그냥 뒤돌아섰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어머니를 잃은 그녀의 깊은 슬픔이 내 가슴에도 그대로 슬픔으로 박혔다. 신발에 무겁게 들러붙는 진흙탕 같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 나왔다.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니 큰 길이 나오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찾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50여 년 전 어린 소녀가 겪었던 그때 그 일이 그녀를 만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바라보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슬픔과 미안함이 얼굴에 가득했던 반장의 얼굴이 가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내 가슴을 찡하게 하고 내 눈엔 눈물이 글썽인다. 가난한 것은 네 죄가 아니야. 그때는 우리 모두 가난했고 또 우리 모두 잘 견뎌왔지.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이 더는 없었기를. 어쩌다 보니 오금동과 가까운 곳에서 30년을 살아왔다. 그녀는 지금도 오금동에 살고 있을까?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안부가 궁금하다. 세월 너머의 그 모습은 평온하고 사나운 바람이 그녀 곁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씩씩하게 잘 살아라, 친구야.